이제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는 자연적이었는데 그로부터 자연으로부터 현상세계를 인식하게 되면 번뇌와 망상이 침입하게 되어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서 덕을 찾게 되는 것이며 덕을 이루면 그 다음 단계인 인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인을 이루면 그 다음으로 의를 말하게 되고 의를 이루면 예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서적들을 보면 선왕의 덕을 강조하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구한답시고 공자가 인을 강조하고 그 후에 맹자가 나타나 의를 강조하고 그도 안되자 법가의 순자가 나타나 예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예란 법과 도덕의 한계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하지요. 재미있는 것은 주희가 설친남, 송나라도 예를 강조하다 망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조선시대는 예를 유난히 강조하였던 바가 있고 그로 인해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것도 하면서 망하게 된 것을 볼 수도 있었지요. 공자는 물론 공자의 제자를 자처하는 송나라와 조선은 망하면서도 극기복례하자고 하였죠. 예를 찾으면 그때가 바로 망할 때가 가까이 오므로 먼저 개과천선이 중요한데 극기를 개과천선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는 허위를 거부하는 자신을 이기고 허위에 협력하는 것으로 극기를 활용했으니 망할 수밖에요.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말이 실감납니다. 예라는 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충과 신이 땅에 떨어지니까 이미 자연적인 충과 신을 얻을 수 없으므로 강제로 강요하기 위해서 예를 만들어서 충성과 믿음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러한 부자연스런 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으므로 자연히 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식이라는 것은 미리 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지식으로 도를 장식하는 말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어서 꽃을 피운 듯 하지만 도의 실체와는 무관한 것이고 그 실체, 근본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그것은 이미 어리석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으로 난을 부추기고 잡스런 거짓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고요. 노자 도덕경 18장을 보면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이것도 간략히 말하면 도가 땅에 떨어지면 그때 사람들이 인의를 부르짖게 되고 여기에 인의는 사기와 후한서에 나오는 그 인의와는 다른 것이고 흔히 말하는 인의라 판단됩니다. 전식 등호 미리 아는 것 등호 지식, 지혜가 발달하면 인간은 더 큰 허위와 허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 왜곡도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왜곡과 조작을 찾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근본에서 벗어난 헛된 지식과 어리석은 지혜만으로는 역사 왜곡을 찾아내기는 힘들고 소생처럼 대도를 대오하여 천지의 도를 대활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뜻은 결론적으로 단순한 것이지요. 천지간의 자유인인 대장부로서 그 누가 헛된 것과 얄팍한 것을 취하고 싶겠습니까? 진실되고 근본적인 도의 돈독함을 취하지요. 대도와 상덕을 취하는 것입니다. 도덕경 38장은 인위적인 인위예지가 대도와 상덕이 닫히고 세상이 어지러워진 가운데 나온 것이며 이것은 필연코 인간을 더욱 타락시키고 세상을 망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찾자고 인의를 부르짖으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자들은 대위를 행하는 소인배인 것이고 진실되거나 믿음직스럽지도 않은 것이죠. 논어에 보면 교원영색 선의인 라고 해서 아름다운 말과 좋은 낯빛을 띠는 사람은 인한 사람이 적다고 한 것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인애, 어질고 의롭다는 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것으로 볼 것도 아니고 추구할 것도 아닌 것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사기와 후한서의 인의는 금지시키고 행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으니 흔히 말하는 인의도 아닐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기와 후한서의 인의가 어짐과 의로움이었다면 행하는 것도 아니고 금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서 세상과 적을 감화시켰다고 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의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으로 지고지순한 이상도 아니고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것도 아닌 것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상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에 공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만든 육아의 학설에 경도되는 습성을 버리기는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냉정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기 힘든 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공자의 탓인데 그래서 공자에 대한 선입견도 버려야 합니다. 공자가 성인이라거나 공자가 인의를 위해 세상에 나왔다든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의가 사용되는 사기의 기록이나 후한서의 기록이 자연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은 것은 이들이 말한 것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와 잔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면 무엇으로부터도 자유스러워야 하므로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무념무상의 경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모든 인류가 나 할 것 없이 모두 소생과 같은 성인의 반열에 오릅니다. 인류사상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성인이라 불린 사람도 해내지 못하고 흉내도 내지 못한 것입니다.